자치뭉치입니다. 제가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건축사무소질 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입시 기간을 맞이해서 건축학과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학교 후배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나요? 인데요. 저 또한 학부 시절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터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고민했던 점들을 정리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순서인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틀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디테일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전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전 단계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대부분은 이 단계를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뒤로 갈수록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프로젝트를 목업한다. 학년별로 설계 폴더에 들어가서 작업한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파일명도 제각각이고 어떤 게 최종인지 알 수 없는 진짜 최종 파일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프로젝트별로 최종 CAD 파일, 모델링 파일, 그리고 다이어그램 및 패널 파일을 각각의 폴더에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작업 시간을 들일 것인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그 다음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을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은 홀수로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의 경우는 메인 프로젝트로 졸업 설계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고,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부 프로젝트, 공모전, 조명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목차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로 작업할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배치를 통해서 흥미 유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내거나 건축 또는 비건축의 비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세 번째, 최대한 많은 그리고 유사한 레퍼런스를 끌어들인다. 레퍼런스 선정에 앞서서 내가 한 프로젝트가 가로 비율이 맞는지 혹은 세로 비율이 맞는지, 어떤 레이아웃에 더 적합한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을 한번 손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프로젝트에 맞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이 정해지면 내가 생각한 디자인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한 5개 정도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때는 디테일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페이지를 구성해 놨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큰 틀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목업이 끝나면 큰 틀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제가 했던 틀 잡기의 가장 초반 작업은 표지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표지를 작성할 때 각 프로젝트의 표지를 통일감 있게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지에서 프로젝트의 결과를 한 번에 다 보여주게 되면 흥미 유발에 실패하기 때문에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궁금증을 유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수 파악하기입니다. 초반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넣을지에 대한 어떤 감이 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프로젝트당 대략의 장수를 파악해 두면 프로젝트 간의 작업량의 밸런스를 맞추기인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잡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인 디테일 단계입니다. 디테일 단계에서는 솔직히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씨체를 선택하기입니다. 글씨체 선택은 전체 퀄리티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글씨체 말고 포트폴리오에 맞는 글씨체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귀엽거나 펜글씨 같은 그런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씨체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딕류를 추천하는데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 그런 글씨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글씨의 크기의 어떤 위계를 정해야 되는데요.
강조하는 글씨체, 그리고 틀을 잡는 글씨체, 어떤 이런 글씨의 크기를 정해서 따로 저장을 해두면 바로바로 적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색을 정하라입니다. 보통은 무채색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한두 개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레드로 포인트를 잡았었는데요. 표지에서 시작해서 프로젝트의 각 중요한 부분마다 레드 포인트를 적용해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 컬러로 중심을 잡아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선의 흐름을 생각하라. 다이어그램을 배치할 때 시선의 흐름을 생각하고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레이아웃의 중요한 포인트다. 텍스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레이아웃을 잡을 때 특히 텍스트가 있어야 그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았을 때 틀이 잡히기 때문에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백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늘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꽉꽉 채워 넣어서 되게 뭔가 꽉 차 있지만 어떤 거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난잡한 느낌을 주는데 때로는 여백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으면 그 페이지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페이지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는 너무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살짝 비워두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해진 답은 절대 없습니다. 학부 시절에 내가 열심히 한 작업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둔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야자 갑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한 포트폴리오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